요 문제. 좌표 평면 위에 점피가 다음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요 문제지? 자, 응? 잠깐만. 왜 이래? 잠깐만요. 응? 됐다. 아니지? 됐다. 오케이, 잠깐만. 답 화면 잘 보이지? 음, 연결이 제대로 안 됐었구나.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보면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오면 X축 방향으로 1만큼. 이러면 X축으로 1만큼 이동이고, 적어도 하나는 뒷면이 나오면. 자, 이런 케이스면 Y축 방향으로 1만큼이지. 2만큼.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4번 던져서 원점에서 출발한 점피가 2,4에 도착했을 때 점피가 1,0에 도착했을 확률을 구해봐라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출발한 점이 2,4에 도착했는데 도착했다라는 가정하에 도중에 1,0을 지났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전체 이게 조건 확률인데 전체 확률은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2,4에 도착할 확률을 구해야 돼. 자, 그럼 2,4에 도착하려면 X축으로 2칸, Y축으로 4칸을 가야 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요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거든? 얘가 4분의 3. 맞지? 그럼 주사위를 4번 던졌을 때 2번이 앞면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은 얘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한다는 거야. 이게 분모에 들어갈 거야, 전체 확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분자에 들어갈 건 뭐냐면, 요게 벌어졌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가락류를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일단 여기를 가려면 X축으로 한 칸을 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4분의 1이 벌어져야 돼, 이게.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번을 던졌는데, 3번 중에 한 번은 4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 2번이 4분의 3이 나와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최종적인 답은, 분모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고, 분자는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차피 똑같이
이만큼이 약분이 돼서 사라지고요. 남는 게 4C분의 3C1인데 3C1은 3이고 4C는 6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어? 음. 그 다음에 오케이, 그럼 이형표는 됐고 음. 구십 92페이지에 이 문제 96페이지에 이 문제 지문. 자, 새 건전지 두 개와 폐 건전지 네 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요. 확인하는 작업을 몇 번 하는 거야, 지금? 반복할 때, 이때 문제가 뭐지? 새 건전지 두 개가 나올 때까지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px가 4를 만족할 확률을 구해봐라. 그 말이잖아, 맞지? 단 확인한 건전지는 상자에 넣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새 건전지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폐 건전지가 네 개가 있어. 한 개의 건전지를 꺼내어 확인하는 시행을 반복할 때, 새 건전지 두 개가 나올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이때 x가 4보다 크면, 4보다 클 때까지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시행을 다섯 번 하거나 여섯 번 해서 나오면 되겠다, 그지? 어차피 여섯 번 하면 무조건 나오잖아. 음. 새 건전지 두 개,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럼 이제 방법이 x가 4보다 큰 확률을 구해도 되고, x가 4 이하일 확률을 구해서 빼도 되고, 알겠지? 근데 어떤 게 유리할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아니거든. 하나씩 줄어드니까 종속사건이 있는데, 어, 이걸 구해볼까? 어차피, 음, 새 건전지 두 개가 나오는 사건은, 그지? 새 건전지를 우리가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 편의상. 새 건전지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폐 건전지를 X라고 하면, 새 건전지 두 개가 나오는 사건은 연속으로 해서 두 개가 나오는 방법이 있잖아. 1회, 2회, 3회, 4회까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지? 그 다음에 3회째 나오는 사건도 있거든. 3회째에 나오는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어. 맞지? 그다음 4회째에 나오는 사건은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도 돼. 근데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독립시행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부터 먼저 확률을 구하면 얘는 얼마가 될까? 처음에 6분의 2죠. 그 다음에 5분의 1. 맞아요? 얘는.
처음에 6분의 2, 그 다음 5분의 4, 4분의 1. 맞지? 얘는 6분의 4, 그 다음에 5분의 2, 4분의 1. 그 다음에 요것도 우리가 계산할 건데, 이게 횟수가 똑같을 때는 확률이 똑같게 나온다? 지금 여기 보면 요 횟수가 세 번 한 거는 654 분모가 똑같고, 그지? 분자는 241, 여기는 421, 결국 똑같잖아.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다 일일이 하지 말고 아무거나 하나 해도 돼. 얘를 먼저 해보면 얘는 뭐지? 6분의 4, 5분의 3, 4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 근데 다른 것도 해보면 어차피 분모는 똑같고 분자가 순서만 바뀌어서 똑같이 나와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몇 가지 있는 거야? 세 가지 있는 거야. 세 가지. 알겠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15분의 1. 자, 이거는 약분되고 약분해주면 15분의 1인데 똑같은 거 두 개 있으니까 15분의 2.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약분해주고 3, 2, 6. 5분의 1이네? 그치? 5분의 1이니까 15분의 3. 더하면 15분의 6. 맞아요? 그럼 1에서 15분의 6을 빼면 되잖아. 맞지? 그럼 얼마가 돼? 이렇게 해주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 갔어요? 또, 이렇게. 저번에 수업 우리가 했던 게 이제 정규분포까지 했잖아. 그치? 근데 여기가 아직 복습이 안 된 거지. 정규분포까지는. 음. 자, 이제 마지막 개념, 무평균과 표본평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는, 뭐라고 하지? 통계의 마지막 부분인데, 용어도 많이 나오고, 또 관계도 되게 좀 복잡하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두 번을 설명을 해줄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면, 일단 교재를 보면서 교재 내용글에 나와 있는 용어라든지 그런 걸 꼼꼼히 설명을 먼저 해주고, 그걸 해도 좀 뭔가 이렇게 막 정신이 없어, 워낙 복잡해서.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분류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파트인데, 조금 복잡하다, 내용이. 자, 일단은 요 단어는 어떤 단원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 요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음,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단이 있어. 전체 집단.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 국민. 전 국민이 있어. 전 국민. 알겠죠? 근데 내가 뭐가 궁금하냐면, 전 국민의, 나이를 조사하고 싶은 거야, 나이. 나이를 조사하고 싶어. 그럼 전 국민의 나이를 조사할 수가 없잖아. 너무 많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 국민을 다 조사한다라고 했을 때 전 국민을 뭐라고 하냐면 모집단이라 그래. 모집단. 엄마 집단, 전체 집단, 뭐 기본이 되는 집단 그런 뜻이야. 근데 모집단에서 전 국민을 다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 그래.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만약에 하다 보면 막 1년 안에 못 끝내서 나이가 또 바뀌어. 전 국민의 나이들이. 그지? 그래서 모집단에서 어떤 집단을 끄집어내. 표본이라 그래, 표본. 예를 들면 전 국민 중에 뭐 2만 명만 뽑는 거야, 랜덤으로. 그래서 전화를 해서 조사를 하지. 이거를 표본 집단이라 그래, 표본 집단.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이 모집단이 있고 이런 표본 집단이 있다라면 모집단의 평균이 있거든? 그런 걸 모평균이라 그래. 모집단의 표준 편차도 있겠지? 모표준 편차. 그리고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 있겠지? 표본 평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도 있겠지? 뭐 표본 표준 편차. 자,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이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정보를 추정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왜냐하면 모집단은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 집단의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을 예측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표본 집단을 우리가 끄집어 놔서 나이의 평균을 구했더니 30이다. 그럼 모집단은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거를 예측을 하는 작업을 한다고, 요 단원에서. 알겠지? 아니면 뒷부분에선 뭘 하냐면 전 국민의 어떤 뭐 후보들이 나왔을 때 A라는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을 조사해. 지지율. 이거를 모비율이라 그래.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 국민을 조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치? 그러면 표본 집단을 뽑아서 표본 집단에서 A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을 구해. 이거를 표본 비율이라 그래.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이 이런 얘네들의 관계라든지 표본 비율을 이용해서 모비율을 뭐 추정하거나 예측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단원이야, 이 단원은. 알겠죠? 자, 먼저 교재로 가면 모집단과 표본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통계를 조사할 때 전수조사, 전체를 조사하는 방법이야. 표본조사, 일부를 뽑아서 조사하는 방법. 알겠지? 자, 모집단은 전체 집단, 뭐 우리나라 전 국민, 표본 집단은 모집단의 일부분, 이렇게 추출한 거 일부분. 알겠지? 표본의 크기라는 용어는 표본 조사에서 뽑은 표본의 개수를 뜻해. 그러니까 모집단이 전 국민인데 내가 1만 명을 1만 명을 뽑았다 그러면 요 1만이 표본의 개수인데 그걸 표본의 크기라 그래. 알겠지? 자, 그다음에 추출은 뽑아내는 걸 추출이라고 하고 자, 여기 뭐 보면 뭐 어느 공장에서 뭐 100개를 뽑았다. 임의로 추출해서 그럼 100개가 뭐야? 표본의 크기가 100이 된다 그 말이야. 알겠지? 자, 임의로 추출했다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이거든. 임의 추출. 임의가 뭐야? 임의가 그냥 뭐 특별한 의도 없이 랜덤으로 추출했다라는 뜻이잖아. 맞지? 모집단에서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을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어.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각 대상이 추출해봤자 항상 확률이 일정해야 돼. 그거를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 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 놓고 다시 추출하는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전화 조사를 하는데 100명을 조사하기로 했어. 근데 100명을 조사하는데 랜덤으로 전화가 가. 그래서 처음에 내가 받았거든. 또 나한테 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런 게 복원 추출이야. 예를 들면 주머니에 공이 있으면 여기서 추출을 해. 자, 그런데 공을 하나 꺼낸 다음에 어떤 색깔인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추출하는 걸 복원 추출이라 그래. 알겠지? 비복원 추출은 한 번 추출된 대상을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꺼냈으면 걔 냅두고 또 하나 꺼내고 또 하나 꺼내 점점 개수가 줄어들겠지. 맞지? 근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이미 추출은 복원 추출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지. 왜 그러냐면 이미 추출은 확률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복원을 해야 확률이 똑같을 거 아니야, 맞지? 왜냐면 비복원이면 매번 뽑을 때마다 확률이 더 달라지거든. 그지? 근데 집단이 충분히 크면 비복원도 복원 추출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전 국민이 이제 5천만이야. 5천만 중에서 3천 명을 뽑아. 비복원으로 뽑더라도 워낙 모집단이 크니까 확률이 똑같은 걸로 거의 볼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지?
예를 들면 처음에는 5천만 분의 1이었다가 그 다음은 4,999만 9천 얼마 분의 1 이렇게 가잖아. 거의 똑같다는 거야. 그래서 집단이 충분히 클 때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미 추출에는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보건 추출이 확률이 완벽하게 항상 일정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보건 추출로 이미 추출은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보건 추출로 본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용어들이 되게 많아요. 모평균, 표본평균,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모평균은 모집단, 모집단을 뭐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학교 전교생을 모집단이라고 하면 전교생의 수학 평균, 수학 분산, 수학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기호는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야. 알겠지? 표본 평균은 전교생이 아니야. 예를 들면 거기서 뽑은 건데 너가 몇 반이지? 5반이면 그 5반 학생들이 표본 평균이야. 전교생 중에 일부잖아. 그지? 그 5반 학생들을 표본이라고 보면 그들의 평균, 그들의 분산, 그들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라 그래.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은 거지. 이렇게 n개 뽑았지. n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호가 아까 얘가 이미 이 기호를 사용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좀 다른 기호를 써야 될 거 아니야. 헷갈리니까. 그치?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x 바라는 기호, 그 다음에 분산은 s제곱, 표준 편차는 s 이렇게. s는 뭐냐면 영어로 표준 편차의 약자야.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의 약자. 그게 표준 편차고 시그마는 로마자 중에서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수학 기호야. 우리가 시그마가 이런 것도 있거든. 이거는 합을 나타내는 수학 기호지. 시그마 대문자 이가. 얘가 시그마 대문자, 얘가 시그마 소문자. 알겠어요? 자, 그래서 x바가 뭐냐? x바는 n개의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걔네들을 다 더해서 뭘로 나눠줘? n으로 나눠주는 거지. 알겠지? 평균이니까 당연히. 이 표본의 개수로 나눠야겠지. 이러면 x바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분산을 구할 때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뺐지. 평균을 빼서 제곱했잖아. 그럼 이게 뭐야? 편차 제곱의 합이지. 그걸 별량의 개수로 나눠주면 분산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는 별량의 개수를 안 나눠주지. n-1로 나눠준다고. 아니, 선생님. 아니,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개수가 n이면 n으로 나눠줘야 분산인데 n-1로 나눠주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어. 자, 이거는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주냐면 여기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표본 집단을 뽑을 때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가 모집단은 일반적으로 집단이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모집단의 사실을 파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어, 사실은. 이런 걸 구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알겠지? 그래서 얘를 못 구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가지고 얘를 추정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집어넣어서 추정하거든? 근데 집어넣는데 얘네들이 사실은 차이가 클 거 아니야. 그치? 모집단하고 표본 집단은 표준 편차 차이가 크다고.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려고 n-로 나눠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표본 집단이 10개면 10으로 나누지 않고 9로 나누는 거지.
그럼 9로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더 커지지. 의도적으로 얘를 더 커지게 만드는 거야. 왜? 일반적으로 모표준 편차가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보다는 더 크거든? 집단이 크면 클수록 잘하는 애도 많고 못하는 애도 많어. 어?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키가 막 2m 넘는 사람도 있고 난쟁이도 있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집단이 커질수록 못하는 애도 많고 잘하는 애도 많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커져요, 일반적으로. 알겠지? 일반적으로. 어, 확률적으로도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수학 시험을 봤는데 집단이 적으면 아이들이 60점에서 90점 사이에 몰려 있다면 집단을 훨씬 많게 전교생으로 늘리면 전교생 중에서는 정말 빵점 맞는 애도 있고 100점 맞는 애도 생긴다고. 그래서 표준 편차가 더 큰 거야,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오차를 줄이려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할 때는 n이 아니라 n-1로 나눠서 더 크게 만들어 주는 거지. 이해 갔어요? 음. 자, 그리고 그 내용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이제 뭔 내용인지 한번 아니, 줄여야지. 자, 그 다음에 내용은 뭐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다음과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 알려져 있는 사실이야. 알려져 있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X바의 평균들하고 X바의 분산하고 X바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평균,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이런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자, 이거는 증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 복잡해서. 근데 이게 뭔 내용인지 쌤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음, 잠깐. 자, 집단이 세 가지 집단이 있어. 모집단이란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이 있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 집단이란 게 있어. 표본 평균 집단. 자, 얘네들이 가지는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고, 상호 관계가 있어. 자, 모집단의 평균은 우리가 모평균이라 그래. 이름이 모평균. 수학 기호로는 M을 써. 그다음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수학 기호로는 보통 시그마라는 기호를 써. 알겠지? 음. 그다음 표본 집단의 평균의 이름을 표본 평균이라 부르고, 좀 칸을 넓게 할 걸 그랬다. 씨. 그리고 수학 기호로는 X바라는 기호를 써. 그 다음에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 부르고 수학 기호로 아까 뭐라고 쓴다 그랬지? S라고 쓴다 그랬잖아.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맞아요? 어. 자, 표본 평균 집단의 평균은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 이렇게 불러. 그리고 얘네들의 평균을 x바의 기대값, 얘네들의 표준 편차를 x바의 표준 편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야. 자, 그럼 이 세 개의 집단의 차이를 너가 구분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면 좋냐면 모집단은 우리 학교의 전교생이라고 생각하면 좋아. 전교생. 알겠지? 표본 집단은 어, 전교생 중에 한 반을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5반 학생들, 5반 학생에 대한 정보. 표본 평균 집단은 뭐냐? 표본 평균 집단은 평균들의 집단이야. 반평균들. 얘는 반평균들. 반평균들을 따지는 거야, 얘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전교생들의 평균과 전교생들의 표준 편차를 따지는 집단이 모집단. 5반 학생들의 평균과 그들의 표준 편차를 따지는 집단이 표본 집단. 이건 뭐야? 반이 있을 거 아니야. 반이 한 10개가 있다. 몇 개 있냐, 너희 학교 반이? 아, 5반밖에 없어? 그럼 이렇게 5반이 있다 쳐봐. 5반이 있으면 1반의 평균이 있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4반의 평균, 5반의 평균이 있을 거 아니야. 수학 시험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지? 이거는 수학 시험을 본 모집단 전체의 평균, 전체의 표준편차. 이거는 5반 학생들의 평균, 5반 학생들의 표준 편차라면 반이 5개면 각 반들의 평균들이 있을 거라.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 맞지? 그래서 그러잖아. 교장 선생님이 자, 담임 선생님들 각 반 평균 어떻게 나왔나 한번 보고해 보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가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거는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쭉 가서 반이 5개가 아니라 뭐 n개라고 한번 해볼게. n개. n개라고 하면 n반의 평균에서 얘를 n으로 나눈 거를 뜻한다 그 말이야. x바가 의미하는 건. 평균들을 다 더한 다음에 그거를 n으로 나눈 걸 뜻하는 거지. 이게 EX바의 의미야. 반평균들의 평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럼 시그마 X바는 이 평균들의 표준 편차가 되겠지. 맞지? 그런 거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 이걸 왜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뭐 통계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걸 하겠지? 알겠죠? 자, 얘네들의 상호 관계가 있어. 상호 관계. 상호 관계가 뭐냐? 자, 일단 모평균하고 X반은 당연히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뭐 예상하기에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 예상할 수는 있지. 왜냐하면 정규생 평균하고 5반 학생들은 축소한 거니까 맞지? 그지? 그리고 모표준 편차하고 표본 집단의 표준 편차도 같진 않지만 거의 유사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S에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1로 나누잖아. 표본 집단의 인원수를 하나 빼고 나눈다고. 그래서 이거는 거의 유사하다라는 건 예측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자, 지금 X바의 평균 있잖아. X바의 평균. 맞아? 한 평균들의 평균이지. 이게 뭐랑 같다라고 알려져 있냐면, 모평균이랑 같다라고 알려져 있어.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하고. 그리고 X바의 표준 편차 있잖아. X바의 표준 편차는 뭐야? 각 반평균들의 표준 편차지. 이건 매우 작겠지. 왜냐면 반평균들은 편차가 얼마 안 돼. 거의 엇비슷해. 그지? 100점이 나올 수도 없고 빵점이 나올 수도 없다고. 그래서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보다는 당연히 작거든. 얼만큼 작냐라고 하면 루트 n만큼 작아.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를 좀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를 5라고 한번 해볼게요. 반 5개만 있다라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이 n하고 헷갈릴 수가 있거든. 자,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n은 다른 n이니까. 이 n은 뭐냐면 표본의 크기를 뜻하는 n이야.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n은 표본의 크기다. 표본의 크기가 뭐라 그랬지? 반인원수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기억나나? 표본의 크기는 반인원수.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냈다라고 했을 때 반인원수를 표본의 크기라 그래.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가 되는데 이렇게 될 때 기본적으로 이 표본의 크기가 동일해야 돼, 동일. 동일할 때 이런 관계를 만족해. 동일하다는 게 뭐야? 반 인원수가 모두 같다는 거야. 각 반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각 반별로 인원수가 똑같다면 이런 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이거를 쌤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를 증명할 수는 없어. 너무 복잡해서 교육과정에서. 그렇지만 이해는 하게 할 수 있거든. 자, 쌤이 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반이 딱 2개밖에 없어. 1반과 2반. 인원수가 30명이야. 똑같아. 이 표본의 크기가 동일할 때 한다 그랬잖아. 맞지? 그지? 1반의 평균이 70점 나왔고 2반의 평균이 80점 나왔어. 근데 전교생은 얘네들밖에 없어. 나는 전교생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어떻게 구하지? 전교생의 평균은 여기다가 30명 곱하고 여기다가 또 30명 곱한 다음에 뭘로 나눠줘? 그렇지. 자, 이거는 30으로 나눠주면 2분의 70 더하기 80이지? 얘가 뭐야? 1반의 평균. 얘가 뭐야? 2반의 평균. 그럼 이건 뭐가 돼? 1반의 표본의 평균. 2반의 표본의 평균을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이거 평균들의 평균이네? 맞지? 한 평균들의 평균을 의미하는 식이 되잖아, 요 식이. n이 동일하면, n이 같으면, 그지? 그래서 요거랑 요게 같다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예시를 들어서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X바, 반평균들의 평균과 전교생, 모집단의 평균은 같다라는 거를 예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 왜냐면 반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매우 작잖아. 그지? 얼마큼 작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루트 n으로 나눈 것만큼 작다는 거야. 반 인원수가 20이면 루트 20으로 나누는 거지. 그지? 엄청 작지?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우리 교재를 다시 가볼게. 지금 아까 여기 얘기했고요. 이거 얘기하다 절로 갔잖아. 그지, 선생님이? 자, 다시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X바들의 평균, X바가 평균인데 평균들,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고 표본 평균들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지? 자, 그 다음에는 뭐 밑에 있는 예시 같은 경우는 이 공식을 그냥 적용해서 푸는 문제야, 그냥. 특별히 의미는 없어요. 복잡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요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뭘 이해하냐면 우리가 이제 집단이 있잖아, 집단. 모집단이 있잖아, 그치? 맞지? 모집단은 각각의 개인들이 X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 집단이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표본 평균 집단이 있어. 이게 헷갈려. 그래서 왜 헷갈리냐면 학생들이 항상 이 둘을 착각해. 이 둘은 다른 건데. 표본 집단은 예를 들면 5반 학생들을 뜻하는 거야. 표본 평균 집단은 1반 평균, 2반 평균, 3반 평균, 4반 평균, 5반 평균들을 뜻하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갔죠? 선생님 목소리 잘 들리나? 오케이, 오케이. 음.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는 표본 평균 집단들을 따지는 거야. 표본 평균 집단들을 우리가 조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평균, 이반 평균, 삼반 평균 얘네들의 분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뭐가 돼? 1반의 평균, 2반의 평균, 3반의 평균 이러한 각 표본 집단의 평균을 확률 변수로 보는 거야. 알겠어요? 어. 우리가 아까 X바가 뭐였어?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이었잖아. 맞지? 어. X바라는 게 뭐냐면 어떤 표본 집단의 평균이었는데 그럼 표본 집단이 여러 개 있다면 평균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 평균들에 대해서 따지는 게 표본 평균의 분포야. 알겠지? 어. 만약에 표본 집단에 대해서 따지면 뭐라고 했을까? 표본, 표본의 분포 이렇게 했겠지. 여기를. 그지? 표본의 분포금 표본 집단의 분포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표본 평균의 분포라는 거. 왜? 표본 평균도 되게 많을 수 있거든. 이렇게 평균이. 평균이 많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뭘 따르냐? 우리가 전교 분포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연속 확률 분포 중에 정규 분포라는 거 배웠어. 정규 분포라는 것은 항상 여기에는 평균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분산이 들어가거든? 근데 표본, 표본 평균 집단도 정규 분포를 띈다라고 알려져 있어. 정규 분포를 띄면 뭘 이용할 수 있지? 이런 식의 연속 확률 밀도 함수.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고 확률값을 컴퓨터로 계산한 이런 식의 어떤 분포 곡선을 이용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알겠어? 어. 그래서 여기서 표본 평균 집단도 정규 분포를 띄고 있다. 아니, 그럼 정규 분포 띄면 평균하고 표준 편차가 뭡니까? 구했지. X 바라는 것들의 평균은 M. X 바라는 거의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 그러니까 이거를 제곱한 게 들어가겠지. 맞아? 그래서 모집단이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면 모집단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그거의 표본 집단이 아니라 표본 평균 집단, 표본 집단들의 평균들을 모아놓은 집단, 걔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왜? X 바들의 평균이 M이고 그들의 분산이 M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이렇게 쓴 거야. 알겠지? 근데 더 웃긴 거는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은 근사적으로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나와 있지. 어, 표본의 크기가 뭐지? 반인원수 예를 들면 그게 충분히 커. 뭐 예를 들면 100명이야. 충분히 크면 그들의 평균들 그들의 평균들의 집단이 근사적으로 모집단이 정보를 따르지 않아도 여기를 따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너가 어떻게 생각하면 돼? 무조건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돼. 결과적으로 보면. 알겠지? 무조건 이걸 이용할 수 있다. 알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여기 내용을 동호 반복하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잠깐만. 여기는 방금 선생님이 했던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보면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장의 카드가 적힌 확률 변수 X. 이게 모집단이야. 알겠지? 1에서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모집단. 10장의 카드 중에서 크기가 3인 표본이라는 것은 3장을 끄집어낸 거야. 알겠지? 3장을 끄집어냈을 때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이 X바 분산 표준 편차 S는 어떻게 구하는지를 예시를 들어준 거야. 예를 들어 우리가 3개의 표본을 끄집어냈는데 279가 나왔어. 그럼 평균은
279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나오겠지. 자, 근데 분산은 어떻게 써?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빼서 편차 제곱을 만들고 그거를 3으로 나누지 않고 n-1, 2로 나누잖아. 맞지? 2로 나눠서 이 분산을 더 크게 만들지. 이렇게 크게 만드는 이유는 뭐지? 모표준 편차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이해 갔습니까? 표본이 3, 4, 5면 평균은 당연히 이렇게 구하고 분산은 역시 n-1 표본의 개수 하나 뺀 걸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쌤이 방금 설명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잘 봐. 이게 모집단이야, 모집단. 모집단이 이렇게 생겼어. 모집단은 2, 4, 6으로 이루어졌고 평균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야, 각각.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모평균을 구하라 그러면 모평균은 각각의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 이거. 이거는 앞에서 했잖아, 그지? 확률 변수가 있고 확률이 있으면 곱해서 더해주면 나오고. 분산은 제곱의 평균. 이거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서 구했지. 이것도 앞에서 우리 했었잖아. 기억이 나나? 이산확률 분포에서. 자, 이렇게 해서 모평균하고 모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 하냐면, 자, 여기서는 이걸 하는 거야. 여기서 이 모집단에서 복원 추출로 공을 두 번 꺼내는 거야. 알겠지?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꺼낸다는 거지. 그러면 처음 꺼낸 공에 적힌 숫자, 두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숫자를 x1, x2라고 한 다음에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뭐가 돼? 표본의 평균이지. 두 개의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걸 2로 나눴으니까 그 표본의 평균이 되는 거야, x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을 두 개 꺼내면 처음에 꺼낸 공이 2, 4, 6 중에 하나, 두 번째도 복원 추출이니까 2, 4, 6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지. 그때마다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눠서 평균을 다 구했어, 여기. 이게 평균을 다 구한 거야,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4하고 4가 나왔으면 2로 나누면 4가 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다 구한 거야. 그럼 얘가 뭐지? 얘는 평균들이잖아. 그치? 얘는 뭐야? 우리가 두 개의 표본을 끄집어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평균들이 이렇게 나온 거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X바를 여기다 쓴 거야. X바는 2, 3, 4, 5, 6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쓴 거지. 그리고 확률을 구했지. 이게 9개지, 총 개수가. 그 중에 2는 한 번 나왔고 3은 두 번, 4는 세 번, 5가 두 번, 6이 한 번이니까 확률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X바가 있고 그들의 확률이. 맞아? 여기까지 알겠니? 졸린 거 같다, 너. 아, 진짜. 여기까지 설명은 끝내야 돼. 118초까지. 요거는 뭐 안 해도 되고, 문제는 좀 쉬었다가 해도 되니까. 자, 그러면 잘 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기까지 마무리할 테니까 집중해. 자, 그래서 표본을 두 개 끄집어내서 그들의 평균을 다 구한 거야. 이것들은 뭐야? X바들이야. 각각의 표본의 평균들이고, 그 평균들을 여기다 쓴 거지, 평균들을. 그들이 나올 확률을 쓴 거야, 맞지? 그리고 이 자체에서 그냥 X바의 평균을 구해봤어. 실제로. 맞지? 그랬더니 4가 나오네? 맞지? 근데 아까 모평균이 뭐였어? 4였지, 모평균도. 모집단의 평균도 4였잖아. 똑같잖아, 실제. 그리고 이들의 분산을 또 구했어. 어떻게 구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식으로 똑같이 분산을 구한 거잖아. 이 집단에서. 맞지? 그랬더니 3분의 4가 나왔잖아. 루트 씌우면 이거거든?
근데 이게 뭐랑 같냐면 아까 시그마가 얘가 3분의 2 루트 6이었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x 바가 뭐가 나왔냐면 얘가 이게 뭐랑 같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랑 같은 거야. 루트 n분의 모표준 편차. 표본을 두 개 끄집어냈으니까 루트 2가 되고 모표준 편차가 3분의 2 루트 6이잖아. 음.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2를 곱해서 정리해주면 루트 2를 곱해서 정리를 할 필요 없구나. 이런 게 낫겠다. 분모 분자에다 3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3 루트 2분의 2 루트 6이 나오거든? 그럼 루트 2로 루트 6을 나눠주면 3분의 2 루트 3이 나와. 그럼 얘랑 정확하게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시그마 X반은 요것이다라는 게 실제 성립하는 예를 보여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나? 자,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거야.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 1, 2, 3, 4. 거기서 표본을 딱 두 개만 끄집어서 X바의 분포를 구해봤더니 이건데 표본을 세 개 끄집어내서 X바의 분포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보다 세 개가 되니까 훨씬 더 모양이 정규 분포에 가까워 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n이 충분히 커지면 커질수록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일단 지금 54분이니까 10시 5분까지 좀 쉬었다 할게요.